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고독사라는 좀 무거운 사회 문제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네, 바로 양자역학 개념을 빌려와서 분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커뮤니티 케어 해법까지 찾아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뭐가 사람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또 반대로 뭐가 사회적 연대를 강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들이 왜 중요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분석의 그 핵심 아이디어부터 좀 짚어보죠. 개인을 하나의 원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가 그냥 딱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고독사 위험 상태 0과 안전한 상태 1,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대요. 뭐랄까 동전 던지기 전에 앞면일지 뒷면일지 모르는 그런 중첩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 주변에는 두 종류의 힘, 그러니까 전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고립전자는 사람을 자꾸 위험 상태 0으로 끌어당기고 연결전자는 안전한 상태 1로 이끈다는 비유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 중첩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고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가요. 주변 환경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복지 서비스 같은 어떤 관측 행위, 일종의 개입이죠. 그런 게 있을 때 한쪽 상태로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관측형이? 네. 물론 이게 실제 양자 물리학 법칙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복잡한 개인의 상황, 또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비유,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고립됐다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뭐가 개인을 그 고립 쪽으로 더 강하게 미는지 구체적인 고립전자들, 그 요인들을 좀 볼게요. 분석을 보니까요. 가장 큰 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1인 가구 그리고 동거인 부재. 이게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이나 알코올 문제 같은 거요. 이게 한 20%? 그리고 경제적 빈곤, 특히 의료구별 수급 여부 같은 게 15%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독거, 정신건강, 빈곤, 이른바 삼중고라고 부르던데 이게 전체 고립 위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니 정말 크네요. 네, 아주 큰 비중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막 서로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에요. 아, 서로 영향을요? 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그게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이게 바로 삼중고가 무서운 이유죠.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불안정한 일자리라든지 지역사회 활동이 거의 없다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지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서 정보에서 소외된다거나 또 최근에 가까운 사람을 잃는 그런 상실 경험 같은 것도 고립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율들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정책을 만들 때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요. 이 연결전자의 힘을 키워서 개인을 좀 덜 외롭게 안전한 상태로 이끄는 요인들은 뭘까요? 여기서도 딱 세 가지가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큰 게 지역 커뮤니티 참여. 예를 들어 노인 교실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거요. 이게 25%로 영향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거 20%, 그리고 맞춤형 보건, 복지, 통합 서비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15%,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데 60% 넘게 기여를 하는 거죠. 특히 저는 그 지역 커뮤니티 참여가 25%로 가장 높게 나온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저도요. 그게 제일 높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 만나는 걸 넘어서 어떤 소속감, 유대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좀 넓게 보면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거나 자원봉사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또 안정적인 주거 환경 같은 것도 다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개입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지점들을 꽤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결국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앞서 말한 그 중첩 상태,
그러니까 고립과 연결 사이에서 흔들리는 개인을요, 적극적으로 관측하고 개입해서 연결이라는 좋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장치, 그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5단계 전략 같은 걸 제시하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AI 같은 걸로 위험군을 빨리 찾아내고, 네, 조기 발견이죠. 두 번째는 지역의 어떤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세 번째는 여러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랑 연결해서 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도록 돕고요. 네 번째는 IoT 센서나 AI 안부 전화 같은 걸로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가족이나 이웃 관계를 더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연결 상태로 딱 확정짓는다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서 그 관측이라는 비유가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보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AA 예측 1단계, 나 통합 돌봄 제공 2단계처럼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진 개입을 통해서 그 불안정한 중첩 상태를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연결 상태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거점 센터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독거, 정신건강 빈곤, 이 삼중고 문제에 딱 집중해서 방문간호라든지 주거지원, 정신건강 상담 같은 걸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거점 센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심지어 시뮬레이션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거점 센터 하나가 그 지역의 고독사 고위험군을 한 9%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 접근법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고독사라는 문제를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립으로 이끄는 핵심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독거, 정신건강 문제, 빈곤, 이 세 가지와 또 이를 막아주는 보호 요인들, 지역사회 참여나 가족과의 접촉, 통합 서비스 같은 것들을 명확히 짚어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가 단순히 그냥 돌보는 것을 넘어서 개인을 긍정적인 연결 상태로 이끌어내는 어떤 적극적인 관측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델이 양자역학 개념을 비유적으로 쓴 거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다른 복잡한 사회 문제들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문제 안에도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상태를 좌우하는 어떤 영향의 파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찾아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관측 지점, 그러니까 개입 지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어떤 새로운 통찰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